팀을 운영하는 팀장은 종종 갈등 상황에 직면합니다. 팀장과 팀원과의 갈등, 팀원들 간의 갈등, 다른 팀과의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 상황을 보고 겪습니다. 갈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것은 불가하며 우리는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소하여 좋은 에너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팀의 성과는 다양한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며 인간의 상호작용은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승승 패러다임.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패러다임입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이 상황을 기분 좋게 느낄 뿐만 아니라 결정된 활동 계획에 헌신합니다. 승승 패러다임은 인생을 경쟁의 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장으로 보며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보는 풍요의 심리에 기반합니다. 승승 패러다임은 제3의 대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내 방식이나 네 방식이 아닌 더 나은 방식, 즉 더 높은 차원의 방식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1. 승패 패러다임. 나는 이기고 너는 지는 경쟁 패러다임입니다. 승패 패러다임은 권위주의적 방식입니다. 당신은 내 방식대로 따라와야 한다. 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승패 패러다임은 자기 방식을 위해 지위, 권력, 자격, 재산, 배경 등을 동원합니다. 대부분의 환경과 교육 패러다임은 협력이 아닌 경쟁이 핵심이며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협력이 부정행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합이나 연고주의와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인생을 게임으로 보며 누군가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한다는 제로섬 패러다임입니다. 그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3. 패승 패러다임. 나는 지고 너는 이기는 패러다임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라. 나를 내 마음대로 해봐. 또 나를 짓밟아라. 모두 다 그렇게 해. 난 실패자야. 난 항상 실패만 해왔어와 같은 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패승 패러다임은 승패 패러다임보다 더 나쁩니다. 기준도, 요구도, 기대도, 비전도 없습니다. 패승 패러다임의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남을 기쁘게 하거나 양보하는 데 열중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 등을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하며 이들은 타인의 자만심에 희생당합니다. 표현되지 못하고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으며 억눌린 감정은 변질되어 폭발합니다. 표현이나 승화되지 못한 감정은 자존감을 상실시켜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패승 패러다임의 사람들은 방관적 태도로 비춰집니다. 4. 패패 패러다임. 나도 지고 너도 지는 패러다임입니다. 승패 패러다임의 사람들이 대결 국면에 있으면 패패로 끝납니다. 적중심 패러다임은 자신을 망치더라도 상대의 패배에 집착합니다. 패패 패러다임은 적대적인 갈등의 철학, 즉 전쟁의 철학인 것입니다. 패패 패러다임은 매우 의존적인 사람들이 갖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참함에 젖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마땅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면 패자가 되는 것도 별로 나쁘진 않다라고 여기며 아무리 못난 사람도 상대의 등에 칼 꽂는 것이 가능합니다. 타인에 대한 가해 또는 자신에 대한 자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승 패러다임. 나만 이기는 패러다임입니다. 단지 이기는 것만 생각하며 이들에게 남의 일은 관심박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있으며 자기 목적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6. 무거래 패러다임. 상호 간의 승승의 해결 방안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승승보다 차원 높은 무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무거래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거래를 결정하면 상호 간에 어떤 기대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계약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채용이나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상호 간 가치와 목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무거래는 관계를 유지하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몰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피차의 입장에 깔려있는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인관계 리더십은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승승의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면 무거래 패러다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지나면 좋겠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에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5가지 갈등 관리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혹은 사람 성격에 따라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미리 알아둔다면 갈등을 좀 더 편하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1. 회피와 도피의 방식. 회피 유형은 갈등을 완전히 피합니다. 갈등 상황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고 일단은 자리를 피합니다. 개인 성격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갈등 주제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때, 갈등 자체가 너무 사소하여 왜 싸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등 다양한 조건 하에 회피 유형이 나타납니다. 예시를 살펴봅시다. 전자기기 AS 센터입니다. 화가 난 고객이 뭐가 안 된다고 하며 자기가 사용 설명서대로 다 했는데도 안 된다고 불만을 합니다. 직원이 들어보니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때 고객 앞에서 올바른 절차대로 제품을 다루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화가 난 고객은 대화가 길어질수록 손해이고 어차피 대화 중에 사과하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고객 실수라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고객은 순순히 물러날 것입니다. 2. 복종과 순응의 방식. 복종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업무 방향에 전부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슈에 대해 별 의견이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A라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의 추가 자료, 정보, 설득 등으로 B로 선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격상 남과 대립하는 것이 불편하여 대부분의 상황에서 복종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난 환불 고객을 다룰 때를 살펴봅시다. 매장에 긴 줄이 있고 화가 난 고객이 환불을 하러 왔습니다. 상표도 떼놓고 영수증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은 우리 것이 맞고 당장 환불하라고 소리를 치고 다른 소비자들은 매우 불편해합니다. 이 경우 환불 정책에 맞지 않아 환불이 어렵겠지만 소리치는 불편한 고객이 있을 때 다른 소비자들은 매장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안 좋은 간접 경험은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킵니다. 매니저는 화난 고객을 설득할 것 없이 복종하여 100% 환불해주고 빨리 매장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3. 경쟁과 지배의 방식. 확고하게 내 입장을 고수해야 하고 양보할 여지가 없을 때 경쟁 전략을 취합니다. 갈등이 너무 장기화되어 강제적으로라도 끝내야 할 때, 상대방 주장이 터무니없고 끔찍할 때, 양보하면 손해가 극심할 때 경쟁이 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나 주장이라면 경쟁도 좋은 타입입니다. 내 주장이 확실하게 맞는데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건 나중에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을 할 때 논란이 있는 모델, 유머, 밈 등을 사용하려 합니다. 또는 유해한 성분을 원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첨가하려 합니다. 윤리적 가치에 맞지 않거나 회사 경영에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한 것에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경쟁에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타협과 절충의 방식. 갈등 참여자들이 부분적으로 만족시킬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솔루션이 훌륭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거나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거나 더 이상 해결 방안이 안 보이는 난관에 봉착했거나 일시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미용실에서 고객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복구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은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머리로 당분간 지낼 수밖에 없고, 미용실에선 일회 무료 이용권을 주거나 고급 헤어 제품 제공 등으로 수습을 해야 합니다. 양쪽 다 손해를 보면서 갈등을 해결합니다. 5. 문제 해결과 협업의 방식. 모든 당사자의 요구를 충족할 솔루션을 찾는 방법입니다. 중간 수준의 솔루션을 찾는 타협과는 다르게 실제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윈윈 전략으로 가장 바람직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너무 중요하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이슈일 때, 마감이 시급하지 않은 문제일 때 여러 방안을 비교하고 협업 전략을 선택합니다. 직원의 연봉 협상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협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액에 따른 일정 비율을 직원에게 그대로 준다면 직원은 판매 성과를 높이려 노력할 것이고, 기업도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 당사자의 해결안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항목을 생각해야 합니다. 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사람과 문제라는 정글을 뚫고 나가려면 인식, 감정, 의사 전달이라는 기본 범주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고명보트에 탄 2명의 선원이 한정된 식량을 놓고 다투는 것처럼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며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으려면 객관적 문제를 사람과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원들은 그늘, 의약품, 식량에 대해 각자의 필요를 확인하고 나서 불침번을 서고 빗물을 받고 보트를 해안으로 저어가는 일처럼 각자의 욕구 충족을 공동의 문제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이익을 증진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갈등 해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측의 인간적 관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양측의 과제를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동으로 문제에 대처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더욱 우호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1.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978년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조약은 입장 뒤에 놓여있는 이해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이후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습니다. 1978년 평화협상에 임한 양국의 입장은 양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일부를 고수하겠다고 주장했고,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 전부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주목을 하자 해결책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는 안전 보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탱크가 어느 때고 국경을 넘어올 자세를 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한편 이집트의 이해관계는 주권에 있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파라오 왕 시절 이후로 이집트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양국은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이집트의 주권으로 복귀시키고 비무장지대를 확대해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확실하게 한다는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이집트의 깃발은 시나이 반도 어디에서나 휘날리겠지만 이집트의 탱크는 이스라엘 국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다양한 가능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협상들이 오렌지 하나를 놓고 다투는 아이들의 경우처럼 끝을 맺습니다. 오렌지를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후에 첫 번째 아이는 절반을 갖고 과육을 먹은 후 껍질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는 나머지 절반 중에서 과육은 던져버리고 껍질만 케이크를 굽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들이 합의한 것보다 양측 모두에게 더 유리한 합의안이 있는데도 그걸 놓치곤 합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다양한 가능성, 즉 옵션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해 다양한 옵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내가 갖거나 네가 갖거나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4.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의지와 상대방의 의지가 맞붙게 된다면, 그래서 둘 중 하나가 항복해야 한다면 협상은 효율적일 수도 상호 우호적일 수도 없습니다. 외식할 장소를 택하거나 사업을 조직하거나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협상하거나 간에 객관적인 기준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했을 때보다는 현명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의지에 근거하는 것이 이처럼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면 해결책은 양측의 의지와 별개인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서 협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의 가치, 목표, 역할 등을 감안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결정은 반드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갈등은 의미상 관련자들이 존재하며 그들과 상호의 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상호의 존적인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결정이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 부정적 영향은 팀장인 나와 우리 팀에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팀장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더 큰 목표를 일깨워줘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될 때 우리는 그 갈등에 몰입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점점 깊게 그 갈등 상황이나 원인에 대해 골몰합니다. 하지만 이는 집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긴 걸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지? 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더욱 큰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조그만 갈등보다 나와 상대방이 함께 이루어야 할 큰 목표가 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상대방이 갖는 내부 갈등을 외부의 큰 목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둘째, 갈등의 킹핀을 찾아 쳐내야 합니다. 킹핀은 볼링에서 쓰는 용어로 10개의 핀 중에서 4번 핀과 6번 핀의 사이에 있는 5번 핀을 가리킵니다. 이 핀을 정확히 맞히면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 역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에서 핵심은 킹핀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얽힌 듯 보이지만 그 가운데를 자세하고 차분하게 살펴보면 실타래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은 일정 시간을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보통 범하기 쉬운 잘못은 즉각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팀을 지켜야 한다는 팀장의 의무감이 강하게 발동됩니다.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갈등의 불이 우리 팀을 다 불사를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갈등의 원인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팀장과 팀원의 관계이기에 이 행동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바른 상황 판단을 갖추지 못하거나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전달해서 해결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갈등 해결은 1대1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겪는 갈등은 팀과 팀, 조직과 조직이 갖는 갈등도 있지만 대부분은 팀장과 팀원, 팀원과 팀원 등 개인적인 갈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갈등 해결에는 개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 갈등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큰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갈등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갈등을 푸는 건 역시 개인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매일의 순간은 갈등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팀장은 일하지 말고 관리하라는 조언이 이런 갈등 해결을 포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